경선고 그 두 명이 또 저번 시간에 또 빠져가지고. 너도 2주 연속 빠지는 거죠, 그럼 새끼야? 네, 뭘요? 자, 저번 주에 너네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그럼 2주 맞지 뭐. 너 이번 달에 한 번 들어온 건 알아? 알죠. 아유 씨. 이번 달에 꼬리네. 진짜 개 싫어. 아, 나 토요일 날은 일하기 싫은데 진짜. 아. 이번 달에 놀랍게도 월요일 2번이서 한 번은 수학여행 가서 한 번 들어온 게 맞긴 해. 그렇긴 해. 그러니까 3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자, 보자. 멘틀 대류. 자, 이거 쉬워요. 쉬운 내용인데. 자, 우리는 알고는 있어. 이 멘틀이 대류하는 것에 대해서 원동력 알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지사학 법칙에서 절대열 연구할 때, 그쵸? 우라늄도 있었고, 뭐 납도 있었고, 탄소도 있었고, 뭐 어떤 원소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원자핵이 분열되잖아요, 그쵸? 그때 나오는 열 에너지로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오늘?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꺼번에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이거 제 설명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그림이죠? 그쵸? 여러분 누가 봐도 왼쪽 부분은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해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홍색과 파랑색이 만나는 이쪽을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해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령에서는 멘틀 대류의 무슨 부라고 표현하게 되죠? 우리가? 맞아요. 상승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상승부. 그 다음 해구는 누가 봐도 멘틀 대류가 아래로 내려가는 무슨 부? 하강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멘틀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판과 판이 멀어지기도 하고 판과 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러면은 판이 움직이는 원인은 딱 요것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세 번째,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 요것이 크게 두 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판을 이동시키고는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 제가 지금부터 같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판이 판을 밀어내거나 당기고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네 번째, 이렇게 필기를 할게요. 판과 판이 서로를 미는 힘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저 해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해령 부분에서는요,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려보게 됐을 때는 약간 사선으로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고 왼쪽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이 밑에서 판과 판이, 제가 가운데 점선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왼쪽 판인 거고 여기서부터 오른쪽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열곡이야.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열곡이야. 알겠죠?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열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왼쪽 판이 오른쪽 판을 밀어내고요. 오른쪽 판이 왼쪽 판을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서가지고 손바닥 밀치기 게임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판과 판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힘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왜 이렇게 째려봐요? 나 무서워 지금 살짝. 지금 살짝 어디 설명 한번 잘해봐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어 지금 살짝 나를. 아니지? 아니죠? 미안해요. 괜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멘틀들의 상승부에서 판과 판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째는 판과 판이 당기고 있는 힘도 있어요. 판이 당긴다. 자, 요 느낌은 뭐냐면은 저 수렴형 경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위에 떠 있으려고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얘랑 얘는 사실 한 판이잖아. 한 판인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위에 떠 있는 대류판 때문에 수룽 가려고 하지 못하고 어쩌서 조금씩 이렇게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얘에 의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 마찰 일어나는 부분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위에 떠 있는 대류판도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당기게 돼요. 이 위에 있는 판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두 번째, 이 판의 이동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판의 이동 속도예요. 이동 속도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왼쪽에 그린 이 그림처럼 판 하나에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밀어내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당기고 있는 힘까지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혹은 발산형 경계만 있거나 수렴형 경계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동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둘 다 존재한다. 즉 무슨 소리야? 발산형 경계와 그 다음 수렴형 경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의 이동 속도는 빨라 느려? 빨라요.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자,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판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설명했었는데 필기도 했는데 기억 안 나? 야, 내가 판 두 개 얘기했는데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 그렇지.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대표적인 특징이라 그랬죠. 그쵸? 네, 맞아. 얘랑 이런 특징 가지고 있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쓰기 싫습니다. 호주판이라고 할게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쓰면 틀려. 호주판이 대표적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발산형 경계 하나만 있거나 혹은 수렴형 경계 하나만 발달하여 있는 판의 경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친구는 그럼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어떻다? 느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책 보면 책에도 써 있잖아, 얘들아. 남아메리카 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 그 뜬금없이 멘틀 대류는 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쌤, 근데 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과 판이 이동을 하네요. 그리고 판과 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진도 발생시키고 화산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도 발생하는 그러한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판 구조론에 따르면 항상 어디서만 일어나야 됩니까? 판의 경계에서만 발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해? 어디 섬? 하와이 섬.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야. 하와이 섬은 판의 정중앙에 존재합니다. 정중앙까지는 아니긴 한데 조금 치우쳐있긴 하지만 갑자기 하와이 섬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이 뿜뿜 터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무엇이다? 바로 플룸 구조론이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플룸은 어려운 거 거의 없다 그랬죠? 그냥 암기로 모든 설명이 끝나버리긴 합니다. 그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룸입니다. 자, 여러분 플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냥 거대한 불기둥이다. 혹은 마그마의 기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마의 기둥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구상에 뜨거운 플룸도 있고 차가운 플룸도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설명 한꺼번에 싹 써버리고 그냥 끝내버릴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대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죠? 맞아요.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상승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애매할 겁니다.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니?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는 어디가 있죠? 남아메리카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남태평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와이 위치요. 네. 남태평양 위치에서는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뜨거운 플룸은 온도가 어때요? 뜨겁죠. 그러니까 입자 운동 어떻게 돼요? 활발해져요. 그럼 부피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죠. 그럼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아요. 그 뜻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멀죠. 그러면 입자 사이의 진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하지 못할까? 없죠. 그럼 지진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파동이고 파장이잖아요. 그쵸? 파장의 전달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요? 느리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에서는 지진파의 이동 속도가 어떨 것이다? 상대적으로 느리다. 야물딱지죠. 그죠? 요런 거예요. 나 이렇게 글씨만 쓰는 거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지구 그림을 그리는 건 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큰 시련이야. 두 번째, 차가운 플룸이 존재합니다. 차가운 플룸은 당연히 어떤 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강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플룸이 내려가고 있는 곳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내려가고 있나요? 야, 이거 지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면 어떡해. 아시아. 네, 아시아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 친구는 온도가 낮으니까 부피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큰 거야. 자, 부피가 작으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 파동의 전달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빨라. 그래서 차가운 플룸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죽닥치고 암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성 과정이에요. 제가 올해 산모를 봤어요. 보고 나서 정확히 한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바로 학원으로 달려오길래 제가 다른 학원 출근하고 있었을 때 시험지를 봤어요. 딱 보자마자 1분 만에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이거 만점 못 받으면 병신이다. 근데 고3인데 쌤 저 지구가 40점 맞았어요. 나 이런 말 안 듣네? 시험지를 보고서는 내 옆자리 나 교무실에서 이거 만점 못 받으면 병신인데요? 이러고 있는데 학생이 쑥 오더니 저 지구가 40점이에요. 40점이고 3등급 나오겠는데 싶었거든요. 정말 쉽게 나왔어 이번에. 그럼 이제 생각 잘해야 돼. 산모에서 졸라 쉬웠어. 그럼 육모에서 개 털어버려. 그리고 구모에서 족바가 존나 어렵게 내. 그리고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을 해버릴 거야. 이게 항상 루틴이야. 알겠지? 산모에서 어렵게 내버리면은 육모에서 쉽게 내버리고 구모에서 어렵게 내버리고 수능 난이도 조절 못해. 현실이야. 근데 지금 산모 때 개 쉽게 나왔지. 지구과학 1科 4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이란 소리야. 졸라 쉽게 나왔어 이번에는. 그럼 육모에서 난이도 개 털어버릴 거야. 무조건. 너네도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지구과학으로 수능 볼 애들이 몇 명 있을 거냐.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판단 잘해야 돼 이거.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럼 이 플룸을 내가 왜 이야기했냐? 내가 서두를 어떻게 열었어? 하와이 때문에 열었지, 그치? 자, 얘는요, 올라오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거를 제가 열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끝내버리는데,
열점.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뜨거운 플룸이 얘는 여기에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나 존재하고 얘가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이 위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 판이 있는 거야. 그럼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에 당연히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까? 화산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그쵸?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판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마구마구 화산이 뿜뿜뿜 하고 있다가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올라오고 있는 플룸의 위치는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누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판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이 근처에서 화산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원래 있었던 화산은 일로 와버리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요렇게 이동하게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둘 중에 나이는 누가 더 많습니까? 오른쪽이요. 퇴적물의 두께는 누가 더 두꺼울까요? 오른쪽이요. 이해되니? 그쵸? 요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친구 누구? 하와이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 섬 지도를 잘 보시게 되시면은 하와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마우이, 몰로카이, 오아후, 카우아이라고 하는 친구까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하와이가 지금까지도 활화산, 지금도 화산이 터지고 있는 가장 나이가 어린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카우아이가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 열점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무엇도 파악할 수 있어? 내가 방금 물어봤던 것처럼 이 섬에, 화산섬의 나이 판단 가능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두 번째로 뭐 물어봤죠? 그렇죠. 퇴적물의 두께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2차원 평면에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 지금 완자라든지 책 보시게 되시면은 실제로 이 하와이 섬이 직선으로 딱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고 있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화산섬이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도 가능합니다. 아, 섬의 이동 방향을 가지고 무엇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섬의 이동 방향이 아니고 판의 이동 방향을 판단할 수도 있겠죠. 판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 섬이 이게 좀 제가 5가지 이야기했나요? 하와이, 마우이, 몰로카이, 오아후, 카우아이 5개 섬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야무지다, 그지? 5개 섬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사이의 간격, 즉 나이를 잘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속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요런 식으로 10점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쌤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결국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멘틀 대류로 판이 이동을 해.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겠다 그거야. 그런데 10점을 통해서도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 중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이 지각 변동은 크게 2가지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뭐랑 뭐? 멘틀 대류와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누구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플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가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됐죠? 문제풀이 하시고 10분 쉬었다 할게요.